3월 말을 기준으로 미 소비자들의 저축이 부채보다 더 적어지기 시작했으며 코로나 기간 동안 저축해둔 자금이 완전히 소비된 것으로 분석된다 설명하였습니다. 2024년 5월 9일 목요일 누워먹는 세계 경제 소식 7개 시작합니다. 미국 탐욕공포 지수는 39로 유지하였습니다. 코인 탐욕공포 지수는 50으로 하락하였습니다. 1. 미국 저축액 드디어 고갈 지갑 닫는 소비자들 누적 초과 저축액 마이너스로 전환. 높은 금리와 물가 속에서도 미국 경제를 버티게 해준 소비가 둔화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소비는 다른 나라가 제조업일 때 미국은 소비라고 할 정도로 국내 총생산의 약 70%를 차지하는 중요한 지표인데 3월 말을 기준으로 미 소비자들의 저축이 부채보다 더 적어지기 시작했으며 코로나 기간 동안 저축해둔 자금이 완전히 소비된 것으로 분석된다 설명하였습니다. 시카고 연방은행 총재는 지난달 자동차 담보대출과 주택임대료, 신용카드 결제 미납이나 연체가 늘고 있는 것이 우려된다고 발표하였는데 샌프란시스코 연방은행 이코노미스트들은 반대로 낮은 실업률의 탄탄한 미국 고용시장이 소비를 이어가게 할 것이라고도 전망하였습니다. 무엇이 됐든 이제서야 고금리 효과인 소비 감소가 시작되는 것이기에 멈췄던 경제 우려 자료들을 신경 쓰시며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2. 글로벌 큰손들 중국에서 인도로 V이동. 단기적이 아닌 3에서 5년 뒤를 바라봐야 하는 국부펀드, 연기금, 글로벌 큰손들은 밀컨 글로벌 컨퍼런스 2024에서 현 시점 투자 결정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인플레이션이나 금리, 성장률 전망이 아닌 지정학 리스크를 꼽았습니다. 아시아 시장, 특히 중국의 지정학 리스크로 인해 투자금을 인도로 옮기는 모습을 많이 보이고 있는데 일각에선 지정학에 따른 고물가 시대엔 원자재와 같은 특정 자원이 중요한데 에너지 전환의 주요한 광물 70에서 90%가 중국에 있기에 미국의 완전한 탈 중국화는 힘들 것이라고 설명하며 여러 경우의 수를 봐야 한다 설명하였습니다. 모든 것을 떠나 투자할 때 있어 해석이 아닌 정말 큰 돈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먼저 보라고 설명드리는데 이번 내용에서도 큰 흐름이 어떤 쪽에 있는지는 파악하시며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3. 라인, 네이버 지우기 현실화, 이사회 대부분 일본인으로 교체. 일본이 라인을 뺏기 위한 절차가 진행되며 50%씩 지분을 들고 있는 라인야후와 소프트뱅크의 회의가 진행 중에 있는데 라인야후 최고 경영자는 구체적인 내용은 언급드리기 힘들지만 소프트뱅크가 가장 많은 지분을 취하는 형태로 변화한다는 대전제를 깔고 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7명의 이사회 중 한국인인 신 CPO를 제외한 6명은 전부 일본인으로 교체되었고 네이버에 대한 위탁 종료 계획은 7월 중 다시 발표할 것이라고 언급하였는데 일본에서 라인을 한 달에 한 번 이상 이용하는 사람의 수는 9,600만 명 이상이기에 예전 일본이 자동차 업체 제타란으로 CEO를 출국 못하게 감금까지 하며 회수한 후 지지율 상승과 경제 성장을 경험했던 전적이 있는 이상 이번 건도 한국의 정부가 움직이지 않는 이상에는 똑같은 흐름으로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국 정부는 네이버 기업의 의견을 중시한다며 오히려 한 발 물러서는 모습을 보여주어 말이 많은 상황이라고 전하였습니다. 4. 한국 1분기 나라 살림 역대 최대 적자 마이너스 75.3조. 올해 1분기 나라 살림 적자가 한 달새 2배 넘는 75조 원까지 불어났습니다. 정부가 당초 예상한 올해 연간 적자 규모의 80%를 1분기 만에 이미 넘어선 것인데 세수 확보의 어려움이 커지며 재무 건전성 악화와 정부 채무는 1,115조 원까지 늘어남을 보여주었습니다. 요약해서 1분기 국가 총수입은 147.5조, 지출은 212.2조로 총수입 중 국세 수입은 84.9조로 계속 줄고 있으며 법인세 감소가 가장 큰 영향을 끼치는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연간 배정된 예산 656.6조 중 1분기에 32.3%가 급히 지출로 쓰인 것이라 1분기의 큰 지출은 일시적이다라는 의견도 많은데 돈이 없다면 추경에서 쓰거나 청약 통장 자금들도 재원으로 편하게 끌어쓰는 정책상 본예산 기준의 해석들은 무의미하다는 의견도 많은 상황입니다. 5. 중국, 중동의 첫 자율드론 택시와 자율물류 드론 납품. 중국 드론 제조업체 이항이 중동 지역에서 최초의 자율주행 여객운송 시험 비행을 완료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이 기종은 조종사 없이 승객을 태운 채 수직으로 뜨고 내릴 수 있는 전기 수직 이착륙기인데 배터리 충전 시간은 120분으로 승객 2명 또는 260kg의 화물을 130km의 속도로 25분 동안 비행할 수 있다 전하였습니다. 이 양은 고층 소방용 드론과 항공 물류용 드론 100대를 납품하기로 계약을 맺었는데 드론 세계의 애플이라는 중국이 UAM 등도 장악하려는 이 흐름은 관심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6. 중국, 동남아 전기차 시장 선점 태국은 76% 점유율.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중국 전기차의 동남아 점유율이 빠르게 증가 중에 있다고 합니다. 구체적으로 태국 76%, 말레이시아 44%, 싱가포르 34%로 1위를 점유 중이고 인도네시아는 42%로 2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동남아 시장 내에서 90% 이상의 점유율을 차지하던 일본이 전동화가 지연되면서 그 틈을 파고든 것인데 태국과 인도네시아 등 국가 자체에서 전기차 보급과 공급망 적극 내재화 등을 추진하며 당시 협력업체로 중국 기업이 선정되며 이뤄진 흐름이 되었습니다. 중국 아세안 FTA 등엔 전기차와 부품 등이 무관세이지만 한국 아세안 FTA는 40% 관세가 있어 한국 정부도 미래를 위한 추가 협상으로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언급하였는데 이재호 KIP 선임연구원은 지난달 3원계 배터리팩의 평균 가격이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으며 동남아 주요국에도 배터리 구동 모델을 도입해 가격에 민감한 중저가 소비자층의 구매 부담을 낮추는 전략을 검토할 때라고 언급하며 우리 기업의 동남아 현지 투자 확대가 다소 늦어지고 있으며 동남아를 비롯한 신흥국 시장을 겨냥한 다양한 전기차종도 아직 부족한 수준이라고 진단하였습니다.
당장은 미국의 수요가 중요하다지만 멀리 보았을 때 동아시아 전기차 시장도 중요한 만큼 정부에서도 미리 실질적인 큰 그림들을 그려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주관적 칼럼 7. 한국 경제 성장률은 좋다면서 내수는 왜 힘든가? 환율이 오르면 해외에서 비싸게 사는 원자재 구입 회사들은 판매하는 중간 제조업체들에게 가격을 올려달라고 하고, 중간업체는 오른 가격만큼 대기업에게 가격을 올려달라 하지만 대기업은 오히려 이런 경기난 때는 납품하는 걸 감사히 여겨야 한다며 역으로 낮추려고 합니다. 결론적으로 해외로 대파는 대기업은 제조 단가는 그대로지만 환율은 높아졌으니 하나로 다시 들어오는 수익률은 올라갔고, 밑에 단인 원자재 구입업체와 중간 제조업체들만 손실을 입는 구조가 되어 대기업은 수익을 내며 경기 수출이 좋아진다는 지표는 많이 나오지만 현실적으로 국민들이 다니는 중소기업들의 벌이는 줄어들어 내수는 줄어든다는 결과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24년 한국 경제 성장률이 수출의 성장으로 올라간다 기사가 나오지만 내수는 적어 실질적인 삶은 아직 힘들 것이라는 내용이 첨부되는 이유가 이런 흐름 때문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의 한 줄. 테슬라 자율주행 과대 광고 사기 혐의로 하락해 미 증권거래회 리플 과징금 요구로 비트코인이 하락하였습니다. 애플은 중국에서 가격이 나후 3월 판매가 13% 증가하였지만 1에서 2월 동안 마이너스 37% 감소라 지켜봐야 할 것 같으며, 아이패드 러버들에겐 희소시킨 초당 38엔 1월 AI용 괴물 M4칩이 탑재되기 시작했다고 전하였습니다. 매일 누워먹는 경제 소식을 듣고 싶으시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